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시총도 솔라나한테 밀렸다. 이제 리플한테 희망은 없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자, 리플 코인. 제가 언제부터 리플 코인을 말씀드렸는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500원이 가장 중요한 선이었고, 이 500원 밑에서 엄청나게 매집량을 늘렸던 고래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슈팅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슈팅이 나와서 지금 84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차근차근 올라와서 840원대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후자죠. 자, 급등하지 않았습니다. 리플은 급등 안 했고 요렇게 움직였어요. 요렇게 움직였는데 우리한테 못 버티게 했던 이유는 뭡니까? 당연하게도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다른 코인들 비트코인이 6천만 원 올라가고 다른 알트코인들이 2배, 3배 올라가고 있는데 리플만 못 올라가고 있으니 답답해서 안 되겠다. 이거 팔고 빨리 올라가는 단기 코인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탈하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단기로 수익 많이 보셨습니까? 매도해서 손절 확정 지면서까지 단기로 수익 많이 보시면 너무나 다행인데 단기 같은 경우 빠르게 올라가는 코인을 잡은 다음에 또 다 떨어진 다음에 매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리플 코인을 투자할 때 어떠한 이유 때문에 투자했는지 오늘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리플에 왜 이렇게 리플 고래들은 유입을 하고 있을까? 그 부분 또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리플 코인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50원 단위로 차근차근 계단을 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여기입니다. 여기 1000원대를 뚫고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왔고 여기 800원대에서 다시 횡보 라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이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계속 올라가도 되는 확실한 상승 모멘텀만 들어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리플 코인의 모멘텀. 가장 중요한 건 CBDC죠. 디지털 화폐. 우리나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또한 CBDC의 개발 속도는 빨리 높여야 된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고 미국 또한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이 CBDC를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어요. CBDC는 누구와 손을 맞잡고 리플은 개발하고 있습니까? IMF, 국제통화기금과 손을 잡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자, 제가 이더리움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해요. 이더리움을 팔고 비트를 사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으로 송금만 하면 되겠죠. 그걸 누가 합니까? 리플이 합니다. 이런 리플의 재료들 또 하나 있죠. IPO 뭡니까? 리플랩스가 나스닥에 상장한다. 이러한 이벤트들이 하나만 확실하게 나오더라도 상승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러한 이벤트들 지금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죠. 안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니까 횡보하니까 이렇게나 매도 시점을 잡고 있으니까 고래들은 그 시점을 매집량으로 결정했다. 매집하는 구간으로 그 시점을 결정했다라는 건 개인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고 그것을 고래들은 무조건 잡고 있다라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전거래. 자,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다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은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면서 우리가 리플을 왜 투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리플 코인의 매수와 매도 이런 매매의 대응 방법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나는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나는 비중이 너무 높다. 매입 단가 너무 높다. 어떻게 할까요?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샀다 하면 내려가고 샀다 하면 내려가고 어떻게 매수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비중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매매를 했다면 절대 그 부분 걱정하실 일 없겠죠. 자, 제가 이 부분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무료로 보고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문자 넣어 드린 것 또한 무료고요.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지금 리플을 함께 투자하고 있으시거든요. 리플이 왜 안 올라갈까? 왜 안 올라가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찾아내시는 게 확실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는 기준낌입니다. 왜 안 올라갈까? 안 올라가니까 매도하다. 그게 아니라 왜 안 올라갈까? 그 이유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 제가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에 숫자 1번만 문자 넣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넣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코인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플코인에 고래들이 유입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12월 23일 어제 날짜, 지금은 이제 일요일이니까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입니다. 1000만에서 1억 리플 보유 고래는 지난주 2.23억 개 리플을 추가 매수했다. 자, 2.23억 개,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죠. 근데 이런 시점에 고래들이 왜 매수를 했을까? 지난주에는 3.6억 개의 리플을 매수했고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 리플의 매집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늘어날까? 이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자, 이 부분의 밑에 부분도 뉴스 한번 보시죠. 리플 CEO는 뭐라고 했습니까? 3년 전에 SEC가 합의를 제안했다. 근데 리플은 안 했다. 왜? 증권을 간주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했다. 이미 SEC 이름 지긋지긋하신데 요 아이들은 리플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횡보 라인을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리플의 고래들은 매집을 했다라는 거.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리플이 갖고 있는 모멘텀은 절대 변동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과 협의하고 있는 리플의 관계사들은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노바티, SABB, SCB, SBI, 니움 해당되는 은행들 다 어디에 있는 은행이라고 했습니까? 영국, 유럽, 아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러한 은행권들은 지금 리플과 그대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요. 왜요? 리플의 상승 모멘텀은 변동된 게 없거든요. 자, 리플이 떨어진다. 리플이 횡보합니다. 아, 매도해야 되겠습니다. 고래들이 매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지금 제가 뉴스 속보를 보여드렸는데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고래들은 매집량이 늘어났어요. 리플의 보유량이 늘어났다는 거. 왜 늘어났을까요? 개인들은 못 믿어서 팔고 있는데 고래들은 바보라서 이러한 은행들은 바보이기 때문에 리플과 계속 손을 맞잡고 있을까요? 국제통화기금인 IMF 또한 얘네들도 멍청하니까 리플과 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얘네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고래들한테 우리가 못 이기는 이유가 뭡니까? 주식에서 세력한테 이기는 이유가 못 이기는 이유가 뭡니까? 정보력입니다. 이러한 정보력이 없는데 당연히 떨어지면 매도하고 올라가면 매수하고 그런 매매를 패턴을 유지한다면 절대로 수익 못 봅니다. 리플이 솔라나한테 시총에서 밀렸습니다. 네, 밀렸습니다. 근데요. 리플 코인의 모멘텀이 변동된 게 있습니까? 시총이 밀렸다고 해서 리플에 변질된 게 있습니까? 없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리플 코인의 모멘텀은 그대로 있어요. 또한 제가 지금 차트를 주봉으로 바꿨거든요. 어떻습니까?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이고 있다는 건 우상향 패턴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지만도 않았고 횡보만도 안 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야. 다른 코인들이 엄청 올라갔는데 리플은 못 올라가니까 그게 답답하니까 리플은 더 이상의 모멘텀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나는 매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매도하셨죠. 근데 리플 모멘텀 변동된 게 있습니까?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리플 코인을 왜 투자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리플 부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12월 19일 날짜로 24년도에 기관의 암호화폐 채택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리플은 무조건 상승력을 회복할 거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뭡니까? 기관들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들 중에 하나죠. 고래는 기관이고 기업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은 확실한 정보력이 있죠. 그러한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리플의 계속적인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 24년도, 2024년도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24년도 1월 달에 무조건 ETF 나올 거야. 비트코인 ETF 나올 거니까 시장은 더욱더 커질 거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상승력의 앞에 있는 이런 시점에 왜 하방 압박을 주고 왜 횡보 라인을 줄까? 리플의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보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리플 모멘텀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또한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CBDC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초점이다. 자,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기관은 CBDC에 집중하고 있다. 자,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주권을 유지할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홍콩, 캄보디아, 태국 중앙은행의 전현직 총재와 디지털 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했던 게 뭡니까? CBDC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했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또한 스테이블 코인 통화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CBDC 도입은 시급할 수밖에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이야기했으니 CBDC에 얼만큼의 속도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죠? CBDC가 도대체 뭐길래 이럴까? 이거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 화폐 단위가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들 지금 이용하시는 분 없으시죠? 벌써부터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디지털 화폐로 넘겨진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리플의 사용 용도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수많은 은행들,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많은 은행들, 우리나라 아시아의 은행들 마찬가지로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이라는 거. 물론 말씀들 많이 하시죠. 솔라나한테 시총 5위자리를 내줬다. 자, 리플 5위자리 내줬습니다. 뭐 어떻게 된 게 있나요? 없어요. 리플이 움직임을 안 움직였다는 것도 아니고 주봉상으로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지만 솔라나 대비해서 늦게 움직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시총을 밀린 건데 이 부분이 리플이 아예 모멘텀도 이제 손실 났고 아예 투자할 건이 없는 것이야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너무 아이러니하죠. 시총이라는 거는 변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올라가면 시총이 빨리 올라가겠죠. 느리게 올라가면 시총이 느리게 올라가겠죠. 이 차이일 뿐이라는 거. 이거는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솔라나도 많이 영상 올려드렸는데 솔라나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시총 때문에 투자를 한다? 시총 때문에 투자 안 한다? 이러한 관점들이 있다라는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2위가 누굽니까? 코스피? SK 하이닉스입니까? 아니요. SK 하이닉스 아닙니다. LG 엔솔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총 2위로 올라왔어요. SK 하이닉스가 3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모멘텀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아직도 반도체 하면 무조건 SK 하이닉스 먼저 사는 게 현재 시장의 흐름이에요.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뭐 건들 수가 없는 거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만드는 기업이 아니에요. 모든 부분의 종합적인 체가 삼성전자인 거고 SK 하이닉스와 LG 에너지 솔루션 대표적인 섹터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근데 얘네들 차이가 뭡니까? 시총 차이 때문에 투자 안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 이거를 다시 한번 정말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자, 유력의 애널리스트들은 뭐라고 합니까? 리플의 폭락 우려, 불안, 의심 모두 무시하라고 해요. 왜 무시하라고 했을까? 당연하겠죠. 시장에서는 단기 하락 시나리오가 확실히 무효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금 리플 코인이 많이 떨어진 거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코인들 대비해서 흐름폭이, 오름폭이 적으니까 리플을 매도하고 다른 코인들 빨리 잡아서 더욱더 빠른 수익권을 가져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어떻게 돈을 법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지 투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투기라는 게 뭡니까? 복권 긁는 거죠. 이번 주 로또 누가 당첨됐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투자는요. 우리는 미래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는 없죠. 당연히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린 돈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니까 당연히 빠르게 올라가는 걸 좋아할 수밖에 없죠. 단타? 저도 단타 좋아합니다. 근데 이 단타라는 거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시점을 잘못 잡아 들어갔다가 고점에 잡았습니다. 다 떨어져 내려와요. 그럼 여기서 또 매도하신 경험들 있으시죠? 이러한 경험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단타라는 그런 매력적인 도구 때문에 여기를 들어갔다가 우리 시드머니만 날린 경험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해하거든요. 장기 포트와 단기 포트를 나누어서 투자한다? 굉장히 좋죠.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은 장기 포트예요. 당연하게도 장기 포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CBDC가 당장 내일 나옵니까?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 코인의 결제 시스템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이런 부분은 미래적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 거지. 바로 내일 모레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 이거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투자를 할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모멘텀은 확실히 챙기고 가야 된다. 지금처럼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변동성이 많이 나온다. 단기적으로 보면 일봉상 보면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거 맞죠? 올라가다가도 내려오고 올라가다가도 내려오고 왜 이런 흐름을 보여줄까? 자전거래가 있다라고 하는데 고래들은 어떻게 자전거를 돌리고 있는 걸까? 하나씩 하나씩 제가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이 새벽 시간에 리플 때문에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 영상 보시면서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보여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예요. 지금 영상도 무료인 것처럼 문자도 무료고 카톡방도 무료니까 공개 카톡방이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함께 판단해 보셔도 충분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 도대체 어떤 게 있길래 고래들은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받고 있고 움직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플 코인의 매집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매집하고 있다? 매집이라는 게 뭔지는 다들 아시죠? 매집이 뭡니까? 매수예요. 네, 매수 맞습니다. 근데 이 매수라는 거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예요. 사는 거야 뭐 금방 사죠. 근데 매집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밑으로 내려서 매수하는 게 매집이에요. 이게 매집입니다. 지금 리플은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리플이 거짓말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안 올라가니까 미워하고 싫어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고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할 수 있지만 왜 매집을 할까? 떨어지면서도 계속적으로 고래는 왜 매집을 할까? 당연히 이러한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시죠. 2024년도에 무엇이 있습니까? ETF가 나옵니다. 드디어 나오는 ETF.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이 펀드라는 건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펀드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펀드를 은행가 들어요. 근데 그 은행에 드는데 얘가 개인들 물량만으로 운영할 수다. 그러면 절대 투자 안 합니다. 왜? 개인들은 올라가도 매도하고 떨어져도 매도하고 횡보해도 매도하거든요. 고래는요. 이렇지 않습니다. 장기적 투자를 장건으로 갖고 가고 있어요. 장기적 투자를 간다. 근데 그 자금이 26조 원을 최소 예상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ETF가 도대체 언제 출시되냐? 그러한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제 날짜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거든요. SEC 드디어 내년 첫 영업일에 비트코인 ETF 승인이 유력하다. 로이터 통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게 맞다. 100%니까 이거 맞고 우리는 계속 투자해야 돼. 몰빵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뉴스는 바뀌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비트코인만 올라가겠습니까? 알트코인들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블랙록이라는 투자자문 운영사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을 신청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관점을 보여준다. 리플 또한 예외는 아니죠. 리플 ETF 신청한다. 그 이벤트 말 때문에 그 루머 한마디 때문에 바로 1,000원 찍고 내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만큼 확실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에요. ETF에 리플이 안 들어간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을 반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이게 2024년도에 나올 이벤트들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보시면 현물 ETF 승인 그리고 반감기까지 26조 원의 최소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물 ETF 그리고 반감기라는 게 뭡니까? 채굴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또한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 SEC 얘네 이 미국 증권위원회는 리플을 엄청나게 압박했습니다. 물론 리플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코인을 대아 압박하면서 엄청나게 어려운 흐름을 이어나갔어요. 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미국 총수를 뽑는 이 자리에서 미국 증권위원회 기관을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마음에 안 들겠죠. 왜? 투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장이 좋아야 돼요. 금융시장이 좋아야 되는 이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공화당 후보가 이야기한 겁니다. 한번 보시면 공화당 차기 대선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돼. SEC 권한이 과도하다. 또요. 당선되면 나는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거야. SEC 규모는 축소시킬 거야. 왜 이런 이야기대로 공약을 내걸까?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투자의 나라입니다. 소비의 나라죠. 얘네는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전 국민의 80% 이상이 투자를 합니다. 근데 시장이 안 좋아요. 주식도 안 좋고 코인도 안 좋다. 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죠. 못 받아요. 그래서 공화당 후보는 내걸고 있는 공약들이 다 하나같이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말을 공약으로 펼치고 있다는 건 그만큼 24년도의 시장이 더욱더 크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리플 코인이
840원대, 아직 850원대도 안 왔는데 이거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많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날짜도 한번 보실래요? 83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847원으로 고점 찍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 부분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면 어떤지 한번 보시죠. 자, 우상향 패턴은 딱 확인되실 거고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최근에 일주일간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이게 주봉이니까 거진 한 두 달간입니다. 두 달간 어때요? 정말 힘들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이 박스권 라인만 그려놨으니 당연히 리플의 강력한 홀더분들 또한 힘들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힘들고 반복적인 박스권에 유지하고 있는 그 부분에선 어떤 게 더 잘 보입니까? 빨리 올라가는 게 그만큼 더 빨리 보여요. 더 빨리 보이죠. SOL, 솔라나 얘네들 상승력 엄청 높구나. 아발란체 엄청나게 올라가는구나. 에이다 엄청나게 올라가는구나. 이런 부분들만 보이시죠. 근데 리플 코인은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들은 이쪽으로 다시 물량이 들어갔겠지만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이 시점에 매집을 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떠한 투자 심리로 매매를 하느냐, 그 부분에 따라 수익 구조는 180도 틀려진다. 이 부분의 차이부터 보세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매집과 그냥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고래들처럼 우리가 고래를 비교하는 건 웃기죠. 고래들처럼 이 머리끝에서 못 팝니다. 발끝에서 못 사요. 그래서 우린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아야 된다. 이거는 정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걸 못해요. 왜 못할까요? 올라가면 매수하고 싶죠. 떨어지면 매도하고 싶죠. 횡보해도 매도하고 싶어요. 그게 개인입니다. 인정합니다. 이해해요. 근데 이 부분의 투자 심리를 조금만 더 다시 생각한다. 모멘텀을 먼저 생각하고 지금 왜 떨어지는지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나의 투자 감행 비중은 얼만큼인지 현금 비중을 나누고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난다면 확실한 수익 구조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니플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니플코인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날짜로 해당되는 리플 코인에 생각하는 시점을 조금은 다르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안정적인 투자 관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